이번 도정 질문의 목적은 단순히 전임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새롭게 시작된 박완수 도정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도청소관 균형발전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행권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남 혁신도시는 계획 인구 3만 8천 명의 85.5%의 달성률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우리 경남 혁신도시가 65.6%로 평균치인 66.5%에 미달하고 있어 정주에 대한 질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혁신도시 관련 예산이 국비 39억 원, 균특회계 45억 원, 도비 47억 원으로 도합 131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2022년에는 국비 5억 원, 도비 9억 원으로 총 14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도 이렇게 예산 반영이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주 여건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이 평균치에 미달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지역 안전에 대한 설문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매우 불안전하다는 의견을 포함한 불안전 의견이 59.3%로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5.2점이라는 낙제에 가까운 점수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다 보니까 안전도에 대해서는 다소 깊이 있게 생각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2022년 이전 공공기관 지역 발전 계획을 확인한 결과 경남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20년 24.3%로 평균치 28.6%보다 4.3% 저조했으며 2021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 역시 30.5%로 평균인 35.2%보다 낮아 2년 연속으로 전국 혁신도시 10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각각 1,181명, 1,184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실제 채용 인원은 126명에서 108명으로 오히려 18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남도가 이 문제를 그저 진주시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뿐 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그 협의체는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지사, 진주시장을 포함해서 이전 공공기관, 산학년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등 그 핵심도시 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18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생 발전을 위해 구성된 우리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남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부 경남 경제 활성에 관련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혁신국장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규제 자유 특구가 있죠. 본 의원이 볼 때 이렇게 중요한 규제 자유 특구가 현재 창원과 거제에만 있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혹시 서부 경남 쪽에도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규제 자유특구 자체 발굴과 그리고 또 민간 기업 간의 소통을 통해 서부 경남에 필요한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주와 사천에는 이미 우리 우주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우주항공청도 개청을 한다고 합니다. 무인 항공기나 드론 혹은 우주 발산체 등과 같이 항공 우주와 관련된 산업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서부 경남의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을 활용해 그린 바이오 산업 등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 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활발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법 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의 여러 조항이 있어 혁신도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취급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초등학생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중고등학생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양고등학교로 한 곳에 불과한 혁신도시 내의 고등학교 설립이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이와 관련 현재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원거리 통합 해결 등을 위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개교를 해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최근 발생한 진주의 모 중학교 교사 성희롱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최근 진주의 모 중학교에서 교사 한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에 가까운 성희롱성 발언은 물론 아이들에게 심한 충격을 줄 정도의 막말을 상습적으로 자행한 사실이 언론의 보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아직 교육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도교육청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가해 교사에 대해 성희롱이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피해 학생들에게 엉덩이가 크다, 다리가 예쁘다, 섹시하다 등의 성적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중심위원회에서는 성희롱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민분들께서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분명히 성희롱을 적용하면 되는데 해당 가해 교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송방망이 결정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피해 학생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다. 선거중심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해서 몰랐다. 추가로 경찰에 고소한 사안은 가중 징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교육청이 이 사안과 관련 없는 제3자처럼 행동하며 이 사안 확대 방지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 아이를 가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되고 교육청에서는 현 사안에 대해서 지금 특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 학생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학업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와의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경남교육청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행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경남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교육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고 고민해서 보다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